등기법 수업 들어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논리적 아니에요. 다 논리적입니다. 또 나는 원래 논리를 좋아하고, 자, 볼게요. 자, 어딜 보느냐면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몇 페이지 보느냐면, 23페이지 한번 봐봐요. 23페이지 보면, 등기에 무슨 효력 나와요? 일반적 효력 나오지요. 아까 우리 법률 행위는 물권 변동이 있다 했잖아. 법률 행위는 뭐예요? 등기라는 뭘 갖추어야? 형식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만다 했어요. 성립한다 했지요. 자, 말 이해됐어요? 자, 무슨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입니다. 자, 2번에 대항력 있지요. 요건 좀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원칙은 뭡니까? 법률 행위는 등기라는 뭘 갖추어야? 형식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만다? 성립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은 무슨 요건주의다? 성립 요건주의예요. 근데 법률 규정은 성립 요건주의예요? 처분 요건주의예요? 처분이지. 왜냐하면 언제 취득해요? 등기 없어도 취득하잖아. 근데 처분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지요. 근데 법률의 규정은 뭡니까? 등기가 무슨 주의다? 처분 요건주의예요. 자, 무슨 요건주의? 처분 요건주의고, 법률 행위는 뭐라고? 성립 요건주의입니다. 근데 대항력은 좀 다릅니다. 대항력은 다른데, 이거 원칙이 아니고 예외인데요. 여러분, 임차권하고 환매권이 있지요.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자, 언제 성립한다? 계약만으로 성립해요. 그런데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요거 나중에 민법에서 배웁니다. 자, 임차권과 환매는 언제 성립한다? 계약만으로 성립하는데 등기를 해놓으면은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등기의 의미가 다른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3번 전세권 등기, 4번 지상권 등기, 5번 임차권 등기. 그럼 5번이지요. 1번, 2번, 3번, 4번 다 성립 요건인데 5번은 무슨 요건주의다? 대항 요건주의입니다. 됐죠? 됐고. 자, 시간만 많으면 이거 예를 들어 설명하겠는데 이거 참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에 무슨 역? 추정력입니다. 요 추정력은요, 요번 1월, 2월 달 배우면은요, 앞으로 수업을 안 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법에서 나옵니다. 민법에서 나오니까 우리 이제 3, 4월 달부터 어떻게 돼요? 수업을 거의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 진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요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에 생각하고 잘 들어봐요. 알겠죠? 요거는 민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공시법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추정은요, 뜻이 뭐냐 하면은 뭐뭐로 볼 수 있답니다. 자, 뭐뭐로 볼 수 있고 반대 증거에 의해서 번복이 됩니다. 자, 반대 증거에서 뭐라고?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리고 간주하는 거죠. 간주는 뭐뭐로 본다는 거예요. 간주는 뭐라고? 뭐뭐로 본다. 자, 그러면 내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안 감아봐요. 눈 안 감아야 내가 이야기해요. 눈 감아봐요. 빨리. 오늘 내 수업을 아침부터 들었잖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상도 발음이라도 저렇게 창야하고 아름답고 맑은 목소리의 소유자, 저런 사람들은 뭐예요? 얼굴도 잘생기자 추정하지요. 자, 눈 떠봐요. 추정이 유지가 돼요? 깨어져요? 자, 유지되지? 깨어진다고. 와, 그럼 봐요. 깨어진다는 말이 이겁니다. 반대 증거에 의해서 뭡니까? 번복이 되잖아요. 반대 증거에서 뭐라고? 번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 뭐라고? 추정입니다. 뭐뭐로 볼 수 있고 반대 증거에서 뭐라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책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자, 거기에 봐요. 의 봐요. 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어떤 등기가 있으면 등기부의 기재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 추정된다 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분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이분 앞으로 등기됐다 생각해요?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분 앞으로 등기됐다 생각해요? 상식선에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등기됐다고 추정해 주지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분이 만약에 어떻게 돼요? 권리가 없는 자라고 누가 입증하면 어떻게 돼요? 이 추정력은 뭐가 된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깨려는 자가 뭡니까? 반대정을 제출해서 입증해야 되지요. 그럼 깨려는 자가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누가? 상대방. 마지막 줄에 있죠. 자, 그 다음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자, 성질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이라도 등기 내용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과실이 추정되고, 자, 그 밑에 또 한 칸은 거 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는 자 있지요. 선의로 추정돼요? 악의로 추정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선의와 악이 있지요. 선의가 뭐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냉장고를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있는데 거기에 성의가 끼임을 알고 팔아요. 선의예요? 악이에요? 악이고, 성의가 끼임을 모르고 파는 경우는 뭐예요? 선의지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이분의 60평짜리 아파트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지요. 살려고 하는데 이분의 등기부를 한 번도 안 떼보고 샀겠어요? 떼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는 자는 선의로 추정돼요? 악의로 추정돼요? 악의로 추정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는 자는 뭡니까? 이분의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리 내용을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이게 틀리기 쉽죠? 여러분들 다 뭡니까? 선의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선의로 추정된다, 악의로 추정된다? 악의로 추정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 자, 근거 있죠, 근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봐요. 자,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을요, 갑이 점유를 하고 있고, 등기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을은 뭡니까? 점유는 하지 않고 있고, 등기는 되어 있어요. 요때, 여러분 같으면, 누구 거로 추정해져요? 각 거로 추정해져요? 을 거로 추정해져요? 을 거지.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현재 이 건물 점유하고 있죠? 등기 안 하고 있잖아. 이 건물 내 거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이 건물 주인은 봐요. 집에 자고 있어요. 현재 점유는 안 하고 있죠? 건물 주인 앞에 등기되어 있잖아. 그럼 누구로 추정한다? 건물 주인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봐요. 을이 등기를 가지고 있죠.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해 줍니다. 자, 등기되어 있는 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뭘 해준다? 추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요. 이게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요.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이 안 돼 있고요. 어디서 인정합니까? 학설과 판례가 인정합니다. 자, 어디서 인정한다? 학설과 판례가 인정해요. 시험에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됐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점유 추정력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자,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 추정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동사는 봐요. 내가 여기에 이 지갑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가 뭡니까? 적법하게 가지고 있다 추정해 주지요. 근데 부동산 점유 추정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중요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4번 1번. 자, 뭐 추정력 그 옆에 보면 다 인정되고요. 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한번 봅시다. 기억번에. 자, 판례는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원인 없이 부적 발수됐죠. 그 부적 발수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존재에 대한 추정이 인정 안 되지요. 왜냐? 적법하지 않게 발수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지요. 자, 그 니은 디귿 리을 있지요. 니은 디귿 요건 요렇게 외웁시다. 어떻게 외우냐면 가등기 요건 그냥 외워요. 사망자, 허무인, 표제부,
요 네 개는 추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표제부는 추정력이 왜 인정한대요? 자, 표제부를 많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봐요. 추정은 뭐예요? 뭐일지 아닐지 모를 때 뭡니까? 그럴 것이야 추정 아니에요. 근데 표제부는 사실관계잖아. 소재, 지번 이런 거 아니에요. 추정이에요. 맞는 것만 인정해줘야 돼요. 맞는 것만 인정해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자, 허무인 있지, 허무인. 여러분, 허무인 뜻이 뭐예요? 일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 건물이 광개토 대왕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고골시대 때 광개토 대왕 끝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지요. 뭐 광개토 대왕 법인이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가등기, 사망자, 허무인, 표제부 네 개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원리보다 그냥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봐요. 등기 절차의 무슨 추정? 적법 추정이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했지요. 그럼 뭡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다라고 추정해 줍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추정이 깨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토지거래 허가증은 위조된 것이다 라고 입증하면 추정은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깨어지죠.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자, 그 밑에 봅시다. 권리의 적법 추정. 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줄 봐요. 소유권 이전 경우 이전 소유자한테 적법 사유를 추정해 주지요. 그 저당권 등기는 뭡니까? 담보물권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 존중된다. 그게 돈 빌렸다는 사실도 뭐 된다? 추정된다는 거예요.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2번이 있지요. 요 별표시에요. 6번에 2번. 요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좀 어려워요. 어렵고. 자, 6번에 3번부터 할게요. 판례는 뭡니까? 원인에도 추정이 있다 돼 있죠. 자, 요거 무슨 말이냐면 판례 태도입니다. 매매 계약서 가지고 등기했지요. 그럼 실제로 뭡니까? 원인 매매행위가 있었다고 추정해 줍니다. 만약에 정여 계약서 가지고 등기하면 실제로 무슨 행위가 정여 행위가 있었다라고 뭘 해준다? 추정해 줍니다. 만약에 전세권 설정 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뭐예요? 실제로 무슨 행위가 전세권 설정에 있었다라고 뭘 해준다? 추정해 줍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적어놔요. 특별 조치법상의 등기 있죠. 요거는 강한 추정력이 인정돼요. 적어놔요. 자, 무슨 법상의 등기는 특별 조치법상의 등기는 무슨 추정력이다? 강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적어놔요. 자, 적어놨어요? 적어놨어요? 특별 조치법의 등기는요, 강한 추정력이니까요. 일반적인 증거나 일반적인 방법에서 번복이 돼요? 번복이 안 돼요? 번복이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추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돼요? 그러면 쉽게 번복이 된다? 번복이 안 된다? 쉽게 번복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6번에 2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지금. 6번에 2번.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난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6번에 2번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야 이제 설명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6번에 2번 한번 읽어봤어요? 내용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내용이 좀 어렵죠? 자, 칠판 한번 봅시다. 칠판 한번 봅시다.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하고요. 요걸 건축물 대장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됐어요. 보존 등기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존 등기 됐다는 말은 뭡니까? 갑이 건물 신축해서 준공했다라고 추정해준다, 추정 안 해준다? 추정해줍니다. 자, 거기 어디 있느냐면요. 거기 어디 있느냐면은,
자, 거기에 그 24페이지 있지요. 4번에 1번의 셋째 줄 봐요. 24페이지 4번에 1번의 셋째 줄 보면 이런 말 있지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인이 인정되어 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자, 한번 봅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됐다는 말은 뭡니까?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했다라고 뭘 해준다? 추정해 줍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돼서? 됐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을이라는 사람이 감명이 보존되어 있고 이 건물 내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들어와요. 이렇게 주장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각 같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뭡니까? 건물 지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이거 내가 지었다는 걸 추정되니까. 그럼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을이 갑이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뭡니까? 갑의 추정력이 뭐 된다? 깨어지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누가 입증한다? 깨려는 상대방이 뭡니까? 갑이 건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입증해서 갑의 추정력을 깨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될걸요. 이 바보가 뭐라 하냐면 나는 병으로부터 이 건물을 양도받았다 합니다. 양도받았다. 그럼 이때는 병이 건물을 뭡니까? 지었는지 아닌지 그건 불문이고요. 양도받았다는 말은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병이 졌다는 거예요? 병이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뭡니까? 원시 취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지요. 이때는 갑의 소유권 보존 등기 추진력이 뭐가 된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갑은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내가 졌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을이 입증해야 되는데 나는 병으로 양도받았다 하는 것은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병이 졌다는 거예요? 병이 졌다는 거지요. 그럼 스스로 뭡니까? 원시 취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지요. 그때는 갑의 소유권 보존 등기 추진력은 뭐가 된다? 깨어집니다. 이해됐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28페이지 한번 봅시다. 28페이지 보면 자, 등기의 유효요건 나오죠. 거기에 2번에 보면 형식적 유효요건 나오고 1번에 의의 나오고 2번에 보면 1, 2, 3 나오고 뭐 쭉 나오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건 뒤에서 나오는데요. 자, 칠밥칠밥. 우리가요, 이게 뭘 보느냐 하면은 이 뒤에서 나오는데 29조가 뭐냐 하면은요. 각하사유입니다. 요건 뒤에과도 관계 있어요. 자, 각하사유란 말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29조는 각하사유인데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다? 거절하는 거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여기 29조에요. 1항부터 11항까지 있어요. 11항까지 있는데 1항이 뭐냐? 관할이 아닌 때입니다.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뭐냐?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항이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을 때. 4항이 미출석. 뭐 이렇게 해서 총 몇 항까지 있다? 11항까지 있어요. 11항까지 쭉 있는데 요 1항, 2항을 묶고요. 3항부터 11항까지 묶어봅시다. 묶어보고 이걸요 미리 발견합니다. 미리 발견해요. 그럼 1항부터 11항까지 있지요. 이게 전부 각하예요. 전부 각하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세종에 땅을 샀는데요. 대전에 유성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면 수리해요? 각하예요? 각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현재 이 건물 점유하고 있지요. 점유권 가지고 이 건물 내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면 각하예요? 수리해요? 각하지요. 점유권 등기할 것이 아닌 데 해당해요. 각하지요. 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 샀다 사항이 있지요. 집 샀다 전화로 등기 신청해요. 그럼 등기해줘요? 각하예요? 각하지요. 그러면 이거는 29조 1항부터 몇 항까지? 11항까지 전부 다 각하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어떤 연유로 등기가
실행됐어요. 실행됐을 때 요 29조 1항 2항은요 직권 말소예요. 자, 무슨 말소? 직권 말소고, 요 3항부터 11항까지는요 어떻게 실행하냐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처리합니다. 자, 무슨 관계에 부합하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유효한 등기로 처리해요.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자 세종에 땅을 샀지요. 대전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했어요. 그 대전등기에 깜빡하고 등기해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할권이 없는 대전등기소가 관할권이 있는 세종등기소 이송합니까? 그대로 직권 말소해버려요. 그대로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점유권은 마찬가지예요. 등기돼서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자, 29조 1항 2항은 나중에 발견했을 때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다 유효하다는 말은요, 요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요건 좀 이따 나오는데, 자, 봅시다. 갑이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을이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요 아들한테 있지요. 요 토지를 뭡니까? 실제 원인은 정려로 하려고 해요. 정려. 근데 등기 신청은 뭡니까? 매매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정려로 인한 세금보다 매매로 인한 세금이 적을 때 이렇게 하지요. 그 미리 발견하면 수리예요, 각하예요? 각하입니다. 미리 발견하면 뭐라고? 다 각하입니다. 수리한다, 각하한다? 각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을 앞으로 등기됐어요. 등기되면요, 일단 요 아들 명의의 등기는 유효로 취해주고요, 세무서에 통보해서 뭡니까? 아버지한테 뭘 때려요? 정여세 때리고, 그 다음 이걸 법을 위반했지요. 아버지한테 뭡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 등기는, 이 아들은 넘어가는 것이 분명하면 이 등기는 유효로 취해주고, 뭐를 때려버리고? 정여세 때려버리고,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이해되겠어요? 거기에 무슨 관계에 부합하면? 이 등기 유효 처리하니까.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뭐라고? 유효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9조 1항이 뭡니까?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데, 요거는 기억해놔요. 1항이 뭐라고?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뭐라고?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리고 3항부터 11항까지 있죠. 그건 다 사유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다 미리 발견하면 뭐라고? 각하입니다. 근데 어떤 연유로 등기되면 29조 1항 2항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고, 3항부터 11항까지는 어떻게 처리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뭐로 처리한다? 유효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D페이지 한번 넘겨봐봐요. D페이지 넘겨보면, 자,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요, 31페이지 한번 봐봐요. 30페이지는 요거 민법에서 다 나오니까 내가 따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 31페이지 4번에 3번 한번 봐요. 4번에 3번에 실체 관계와 다른 원인이라는 등기 나오고, 4번에 무슨 해야 등기? 중간시간 등기 별표시예요. 별표시. 별표시예요. 됐고, 그 뒷페이지 넘겨봐요. 5번에 무슨 해야 등기? 33페이지 5번. 모두 생각하는 거 있죠? 자, 찾았어요? 찾았어? 자, 이걸 해볼게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중간시간 등기 있죠? 요거 시험 단골입니다. 잘 나옵니다. 이게요, 등기 공시법에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개사법에 나올 수도 있고, 민법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어디에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볼게요. 방금 했는 거, 요 실제 원인과 다른 등기하고, 방금 했는 거, 실제 원인과 다른 등기하고, 자, 무슨 해야 등기? 중간 생략 등기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예요. 자, 요걸 보는데, 여러분 요걸 하기 전에요, 잘 들어요. 요번이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수업하고
3, 4, 5, 6월 달 안 하다가 딱 문제집에 또 수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단속 규정입니다. 자,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예를 들어 볼게요. 예. 무허가 음식점에 음식물 판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음식점은요,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내가요, 서울에 강남에 가서 요리학원에 가시복 요리 있잖아요. 그걸 한 달 속성어 배워가 세종에 와서 뭡니까? 우리 학원 앞에다가 가시복 요리 전문점을 차려요. 그 독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먹으러 와요? 안 먹으러 와요? 여기는 안 먹으러 오지요? 먹으러 오는 분은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때 스릴을 맛보기 위해서 먹으러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음식점은 뭡니까? 허가제입니다. 자, 무슨 제? 허가제입니다. 알겠죠? 허가제인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할머니가요, 허가도 맞지 않고 곰탕집을 경영을 했어요. 자, 그 집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자, 그럼 행정청에서요, 그걸 미리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미리 발견. 미리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허가도 맞지 않겠습니까? 영업 정지나 영업 뭐 시키겠어요? 폐쇄시키겠죠. 정말 이해되세요? 자,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법상 효력이 있지요. 효력.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곰탕을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있죠. 나갈 때 목소리 깔고, 할머니 허가 맡았어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럼 할머니가 뭐면 그냥 가라해요, 밥줄 가지고 뒤통수 때려버려요. 때려버리지요. 그럼 뭡니까? 아무리 허가를 맞지 않고 했지만 우리가 먹은 음식값은 지불해야 돼요, 지불 안 해야 돼요? 지불해야 되지요. 그럼 그 안에 사법적 효력은 유효다, 유효 아니다? 유효지요. 근데 할머니의 이러한 행위는 법을 지키면서 했어요, 법을 위반해서 했어요? 위반해서 했지요. 처벌됩니다. 뭐 과징금 이렇게 처벌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 무슨 규정? 단속 규정입니다. 여기 세 가지에 그대로 적용돼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아까 했는 거 볼게요. 실제 운행과 다른 게, 아까 요거 갑이 토지가 있는데 속뜻은 정렬을 하려고 해요. 근데 등기 신청은 매매로 하려고 합니다. 아들한테. 자, 그러면 이거 봐요. 미리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미리 발견하면 각하한다 했잖아. 미리 발견하면 수리다, 각하다. 각하지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등기 실행됐다 했지요? 실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로 처리해요? 유효로 처리하지요. 이 등기는 유효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다가 뭘 매긴다 했어요? 통보에 가서 정의서 뗀다 했죠. 그럼 이러한 행위는 법을 지키면서 했어요? 법을 위반했었어요? 위반해서 했지. 이 형벌이 무거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몇 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원 이하의 뭐에 처한다? 벌금에 처벌합니다. 자, 봐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봐요. 똑같아요. 미리 발견하면 저기는 영업정지, 각하지요. 또 유효지요. 처벌 똑같지요. 무슨 규정이니까? 단속 규정이니까. 무슨 규정이니까? 단속 규정이니까. 이해됩니까? 자,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무슨 생각등기? 중요한 생각등기입니다. 잘 들어요, 이거는. 자, 갑이 요 토지를 을한테 팔았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을 을한테 이제 팔았습니다. 자, 그럼 을한테 1억 주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을은요, 요 토지를 다시요, 병한테 3억 주고 팔았어요. 병한테 3억 주고 팔고 소유권 이제 등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 원칙대로 해볼게요. 원칙대로. 을은 갑에게 뭘 지급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해야 되지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며칠 내에 잔금 지급일로부터, 을이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내에 등기해줘야 돼요?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병은 을에게 뭘 지급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해야 되지요. 며칠 내에? 잔금 지급을 며칠 내에?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야 되죠. 여기 원칙입니다. 이렇게 원칙대로 처리하면 을은 어떤 세금을 내야 돼요? 어떤 세금을? 일단은 취득했잖아요. 뭘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돼요. 또 가장 큰 세금이 뭐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자,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도 내야 돼.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중앙시장 등기는 뭐냐 볼게요. 갑에서 병으로 바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누구의 등기를 생략하고 을의 등기를 뭐라고? 생략하고. 여기 뭡니까? 중간에 생략 됐죠. 바로 넘어가잖아. 이걸 뭡니까? 우리 법적인 용어는 중간생략 등기하고 사회에서는 이걸 뭐라 해요? 미등기 전매. 들어봤어요? 무슨 전매? 미등기 전매 들어봤죠?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을이 이렇게 해버리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을은 무슨 세금 포탈이에요? 취득세 포탈. 또 무슨 세 포탈? 양도소득세 포탈이지요. 이해됩니까? 여기에 무슨 세약 등기? 중간세약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중간세약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걸 미리 발견하면, 이런 중간세약 등기 미리 발견하면 수리다, 각하다? 각하입니다. 자, 수리한다, 각하한다? 각하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만약에 이게 3자 간에 합의를 해줘요. 합의를 해줄 때는요, 세 명 다 합의합니다.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가는 등기는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합의서를 등기소 제출하고 구청에 제출하고 세금 다 내고 있잖아요. 등기만 중앙생이에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냥 몰래 해요. 몰래 하잖아.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합의를 하면 중앙생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합니다. 세금은 다 내고. 아시겠죠? 허용하는데 만약에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원칙대로 처리해야 돼요. 병은 누구를 대위하여?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다시 을에서 병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원칙대로 처리하고. 세 번째,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가운데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있지요. 요거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인정해요, 부정해요? 인정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봐요. 중간생이 3장을 합의했잖아. 이렇게 하는, 했잖아. 합의했어요. 합의하면 허용한다고 했잖아. 합의하더라도 중간생이 바람직해요? 원칙이 바람직해요? 원칙이 바람직하지. 그러니까 내가 원칙대로 합의해놓고도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하면 그거 받아준다, 받아준다? 받아줍니다. 이해됩니까? 받아줍니다. 네 번째, 3자 간의 합의가 없는 가운데 있죠. 없는 가운데 중간생략 등기가 실행됐어요.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아까 똑같아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유효한 등기로 처리하지요. 처리합니다. 이 등기를 때 유효하게 처리해주고요. 처리해주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유효하게 처리해줬지만 이러한 등기는 법을 위반했어요, 위반했어요? 위반했지요. 그럼 아까 똑같아요. 부동산 무슨 법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몇 년 이하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처벌해요? 누구를? 갑을병 중에 을을 처벌합니다. 미등기 전매자 누구를 처벌한다? 을을 처벌해요. 그런데 만약에 을도요,
갑하고 병하고 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갑병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갑병도 뭐로 처벌할 수 있다?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처벌한다? 미등기 전매자인 을을 처벌합니다. 그럼 여기 잘 봐요. 아까 봐요. 단축적인데 봐요. 미리 발견하면 각하 맞지요? 아까 어떤 이유로 등기되면 어떻게 돼요? 실체관계 범하면 유효지요. 처벌되지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설명 다 했고요. 여기 한번 봅시다. 뭘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32페이지 있지요. 32페이지 12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다망하는 거 있죠. 다망. 32페이지 12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망하는 거 있죠. 다만부터 해가 끝까지 있잖아. 별표시 2개예요. 자,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기억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중앙시행약 등기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무슨 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무슨 시행약 등기는? 중앙시행약 등기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볼게요. 여러분, 내가 한번 봐요. 아까 중앙시행약 등기잖아. 미리 발면 각하지요. 왜 미등기 전매를 미리 발면 각하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이 투기 방지예요. 무슨 방지? 투기 방지. 그럼 토지 거래가지요. 옛날에 와 대전에 막 토지 가격이 막 뛰었잖아요. 유성구에 막 이쪽에 막 뛰었잖아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지나치게 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토지 거래를 허가로 묶어놨잖아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투기 방지예요. 그럼 봐요. 토지 거래 허가지역에서 중앙시행 등기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 말은요.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고 어떤 연유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무슨 시행약 등기는 중앙시행약 등기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고 어떤 연유로 등기 실행됐다 하더라도 뭡니까?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5번 한번 볼게요. 5번에 보면 33페이지 5번 한번 봐요. 요것도 미등기 전매입니다. 이것도 미등기 전매인데 우리 학자들 따라서는 요걸요 중간시행약 등기 일종으로 봅니다. 미등기 전매인데 자 거기에 보면 모두 생략 등기되어 있죠. 요 두자가 뭐예요? 머리 두자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앞쪽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뒤쪽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앞쪽 어디 생략됐다? 앞쪽 자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잘 들어봐요. 자 일단 원칙대로 해볼게요.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했어요. 그리고 대장에 등록했어요. 이때요 여러분 등기 신청하고 안하고 누구 자유예요? 본인 자유입니다. 등기를 신청하면 뭡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고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미등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걸 을한테 매매를 했어요. 을에게. 자 그때 원칙대로 해볼게요. 원칙대로 해볼게요. 60일 내에 간명의로 대장의 등록일로부터 60일 내에 간명의로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다시 을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해되세요? 그 원칙대로 처리하면 갑도 취득세 내고 을도 취득세 내지요. 양도소득은 없어요. 너 뭐 사서 판 거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둘 다 뭘 낸다? 취득세 냅니다. 근데 이제 모두 생각되기는 말은 뭐냐 잘 봐요. 내가 지금 건물 신축해서 준공해서요. 근데 이분한테 있죠. 이야기합니다. 내 집을 살려고 하는 내 준공해놓은 걸 살려고 해요. 내가 이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봐요. 내가 당신한테 팔려고 하는데 내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당신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 하자게요. 그럼 봐요. 그리고 집값을 한 100만원 깎아주겠다 합니다. 그럼 봐요. 나의 보존 등기 생략하니까 뭐 포탈이에요? 취득세 포탈이지요. 근데 이분은 취득세 내잖아. 보존 등기 하니까. 그렇지만 집값을 100만원 깎아지요. 그럼 뭡니까? 누익이 좋고 매부 좋고 둘 다 좋죠. 제 말 이해돼요? 나는 뭐 포탈? 취득세 포탈이고 이분은 취득세 내지만은 뭐예요?
집값을 100만 원 깎았잖아. 누가 안 좋아요? 누가? 나라보다는 취득세는 뭡니까? 지방세입니다.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지요. 제 말 이해돼요? 이게 모두생활등기예요. 그러니까 모두생활등기라는 말은 갑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을이 바로 무슨 등기하는 거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생략 등기다? 모두생략 등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거 역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방세 세수가 확 줄어들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미리 발견하면 수리한다, 각하한다. 각하입니다. 각하인데 어떤 연유로 등기가 실행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볼게요. 이렇게 처리 안 하면 어떤 경우가 나와요? 자, 을이 바로 보존 등기했잖아. 자, 보존 등기했어요. 이 실수요자네요, 을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돈 줬어요? 갑한테. 돈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돈 잃고 집 잃고 이렇게 처리 안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나쁜 짓 한 이 사람은 뭡니까? 돈 받고 집 그대로고. 이게 사회 정의에 맞아요? 어긋나요? 어긋나지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뭐로 치러주겠다? 유효로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은 처벌되겠죠. 이거 아까 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그럼 단속 규정 맞죠? 미리 발견하면 각하 어떤 연유로 등기되면 뭡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고 처벌되지요. 이해됩니까? 그게 무슨 생략 등기다?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있죠. 이게 언뜻 복잡한 듯 하면서도요. 이 논리는 단순합니다. 세 개를 일단 뭔 말만 돼요? 단속 규정 얼마 돼요? 단속 규정. 그게 맞추면 됩니다. 자, 단속 규정이 뭐예요? 아까 무허가 건물 했잖아. 미리 발견하면 영업 정지지요.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진 효력은 뭡니까? 유효다, 유효가 아니다. 유효고. 그리고 처벌돼요, 처벌 안 돼요? 처벌되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언어생략 등기는 중간생략 등기는요, 이건 자세해야 돼요. 시험에 단골입니다. 자, 다시 한번.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무슨 생략 등기는 중간생략 등기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고 또 어떤 연유로 등기가 실행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됐죠? 자, 조금 쉬었다가 6번 할게요. 6번에 무효등기 유용할게요.